Hai semuanya. Nah, sekarang Rosita Oni sudah berada di Dream Plastic Surgery. Kalian tahu nggak kalau Dream Plastic Surgery ini juga terkenal di Korea? Nah, kali ini Oni akan bertanya-tanya tentang lifting. Nah, sudah ada banyak pertanyaan ya dari teman-teman semua lewat Instagram ataupun WhatsApp ataupun YouTube tentang perbedaan dari treatment, operasi, ataupun tarik benang, dan lain-lain. Nah, kali ini Oni akan langsung bertanya dengan ahlinya, dokter ahli dari Dream Plastic Surgery. Nantikan ya. Sekarang di samping Oni sudah ada dokter ahli dari Dream Plastic Surgery. Siapakah beliau? Kenalan sendiri ya. Hello, my name is Dr. Liu from Dream Plastic Surgery. Nice to meet you. Dokter Yu. Nah, dokter, ada banyak orang yang mempertimbangkan Korea ini sebagai tujuan utama untuk operasi plastik. Sebenarnya apa sih kekuatan dari oplas di Korea ini? 네, 한국에 성형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되게 가격적인 면보다는 그 결과와 안정성에 많이 치우쳐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디테일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측면에서 모양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게 되고요. 또 한국에서 그동안 장기간의 경험에 의해서 안전성과 그 결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emudian dokter, apa sih perbedaan dari treatment dan juga operasi lifting itu sendiri? 그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은 고전적으로는 칼로 절개를 해서 그 모양을 변하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당겨 올린다든지 안쪽에 볼륨을 지방을 많이 줄인다던가 반대로 지방을 넣어주는 부분, 이런 것을 수술로 받고, 시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나 고주파, 초음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부 표면의 잔주름들을 변화시킨다든지 내부에 탄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고전적으로는 시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간단한 시술로도 수술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위치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필러를 이용해서 볼륨을 주는 등의 시술을 조금 더 변화시킨 수술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있어서 점점 시술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Nah, dokter, dalam melakukan ataupun saat pasien ini mau memutuskan untuk operasi, sebenarnya faktor apa sih yang paling penting? 시술과 수술을 결정할 때에는 단지 나이나 피부의 두께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고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 얼굴에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또 그 안에서도 어떤 것을 하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단지 내 친구가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라간다고 하면 절대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Apakah cara operasinya itu berbeda menurut dari jenis benang? 네, 실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처져 있을 때는 얼굴을 당겨 올리는 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피부에 탄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피부에 탄력을 주는 실들, 어떤 부분에 심한 주름이 잡혀 있을 때는 그 주름 부위를 위로 북돋아 줄 수 있는 실들이 있게 됩니다. 그 실들은 종류에 따라서 그 모양에 따라서 수술하는 부위가 달라지고 그 효과가 달라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Kalau begitu sebenarnya plus minus dari jenisnya benang ini dan juga kespesialannya ini apa ya? 실의 종류를 크게 보면은 녹는 실과 안 녹는 실로 보시면 되는데요. 안 녹는 실은 과거에는 많이들 사용을 했었죠. 왜냐하면 안 녹는 실로 해야 효과가 더 오래 갈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결과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녹는 실로 했을 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들을 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녹는 실들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 녹는 실의 경우에는 코에 있는 보형물이나 가슴에 있는 보형물처럼 그게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녹는 실은 가급적 사용을 배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하지만 제품에 따라서는 안 녹는 실 중에서도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실들은 목선을 만들어 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한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얼굴에 안 녹는 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뭐 흉터나 파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목 쪽에는 그런 거에 문제가 거의가 안 되고, 또 혹시라도 염증이 생겼을 때는 간단하게 그 실을 제거해 주는 조작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Dokter, jadi kalau saya ini perlu nggak sih tarik benang? 지금 나이가 저는 34살입니다.
네, 34살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지금 나이에서는 간단한 실리프팅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나이고요. 눈 바깥쪽 부분에 여기 아래가 이제 벌써부터 내려가는 느낌이 들죠. 이 부분들, 눈가의 처진 부분들을 올려주게 되면 훨씬 더 산뜻해 보이는 느낌과 눈두덩이에 불룩한 느낌들을 많이 사라지게 해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턱 밑쪽에 라인을 만들어주게 됨으로써 턱선이 조금 더 날렵해지게 되면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마치 꼭 다이어트한 느낌이 들게 되죠. 이 부분들은 아주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Ternyata begitu rupanya. Pasti kalau habis tarik lifting Oni tambah kelihatan fresh kan? Aku yakin deh habis ini ya, setelah ini nanti Oni mau coba untuk tarik benang, oke? Tarik benang kalau di Indonesia itu bisa dilakukan di beragam tempat, tidak harus di rumah sakit kecantikan kulit. Ada beberapa informasi yang mengatakan bahwa di salon itu juga bisa melakukan tarik benang. Boleh nggak sih kalau misalnya tarik benang itu dilakukan oleh dokter yang bukan ahli kecantikan operasi plastik? 네, 한국에서도 예전에 미용실에서 많은 시술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환경 자체가 우리가 무균적인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균이 들어가지 않아야 염증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이게 간단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 있어서 그거를 정확히 의사들이 다 고려를 해서 시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유착이나 아니면 입이 비뚤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수술을 해서 안쪽을 다 교정을 해줘야 되고, 심지어 교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당장에 좀 조금 더 저렴해서 날지는 좀 더 편하게 받겠다고 해서 미용실에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용실 같은 데서 시술을 받는 거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Nah, dokter, jadi kan ada beberapa prosedur operasi untuk facelifting. Kira-kira boleh nggak ya dijelaskan metode operasi menurut area yang ingin dioperasi?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노화되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그게 끌려 내려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피의 변화를 보면 돼요. 목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좌우로 나뉘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로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게 내려가면서 많이 처져 보이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그 부위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육은 모아주고 내려온 건 위로 올려주고, 피하 지방이라든지 안에 침샘이나 여러 가지 조직들의 부피를 조절을 해주게 돼요. 이게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팔자주름이나 심술보, 이 부분도 스마스와 우리 플라티스마라는 넓은 근육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떨어지면서 흘러 내려간 거를 위로 잘 올려주고, 그 이후에 여기 떨어진 부분들을 다시 인택트하게 리페어를 해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잇몸 뼈가 작아지면서 생겨있는 굵은 주름들의 볼륨을 지방이식을 이용해서 넣어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눈썹이나 이마 부분의 경우에도 이쪽이 그 이마를 드는 근육과 눈을 감는 근육 사이도 많이 생각보다 벌어지게 돼요. 그 벌어진 부분들을 당겨 올린 눈썹을 가지고 다시 잘 붙여주고, 또 그것이 그 위치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쪽에다가 잘 고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Nah, sekarang kita mau tanya nih. Jadi boleh nggak sih kalau misalnya lifting dahi, lifting wajah, terus habis itu di sini yang di bagian leher ini dilakukan bersamaan, boleh atau enggak? 한 부분만 노화가 온다기보다는 얼굴에 골고루 다 같이 노화가 오기 때문에 특히 50대를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목과 중안면, 이마를 다 한꺼번에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조화로운 얼굴이 되고요. 나는 단지 중안면이 내려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만 올리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눈가의 주름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이마만 거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마만 올라가게 되면 얼굴이 좀 더 네모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리프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태어날 때부터 그 부분에 볼륨이 좀 작았던 부분, 예를 들면 이마나 특히 눈 밑 같은 부분은 그 부분만 수술을 해줘도 충분한 효과를 얻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Sekarang dokter, apa yang paling penting dalam operasi lifting?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당겨 올리는 거는 아니고요. 무조건 당겨 올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어색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얼굴이 젊었을 때처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사람 따라서 내려간 게 많이 메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볼륨이 작아지는 게 메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내가 어릴 때로 복구를 제대로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환자들이 이렇게 이만큼 아니요, 더 당겨주세요, 더 당겨주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중요하진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당겨봤자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려고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많이 당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가 얇아지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혈관이 비쳐 보인다던가 잔주름들이 더 많아진다던가, 그렇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Dokter, ini sampai berapa lama sih kita itu bisa melihat hasil dari operasi lifting? 리프팅을 하고 나서 처음에 너무 만족스럽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6개월쯤 지나면 아무 효과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술을 하고 나서 딱 거울을 봤을 때 제일 처음 보는 느낌은 너무 많이 당겨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세요. 그 정도로 올려놔야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고, 실밥을 뺄 때까지는 되게 많이 당겨져 있는 느낌, 그리고 뭐 작게는 멍들이 조금씩 드는 경우들이 있고, 실밥을 빼고 나서 수술하고 한 2주,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화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간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6개월, 1년이 지났을 때 만족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Kira-kira apa yang harus mereka ketahui saat mereka mau memutuskan untuk operasi lifting ataupun yang mau treatment? 리프팅을 받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있으세요. 나이가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재수술을 받는다는 건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괴로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재수술은 피하자. 그래서 재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 무조건 내가 20대가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얼굴에서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담배를 핀다든지 수술하고 나서 너무 고생을 하게 되면 흉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잘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Terima kasih dokter untuk jawabannya.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imana wawancara kita hari ini tentang lifting bersama dengan Dr. Yu dari Dream Plastic Surgery. Kalau kalian masih penasaran atau ingin berkonsultasi untuk operasi lifting, silahkan hubungi kami ya lewat DM Instagram atau lewat YouTube atau langsung lewat WhatsApp. Nah, jangan lupa juga untuk terus subscribe dan banyak-banyak share ya tentang video ini ke teman-teman atau saudara-saudara kalian. Dan jangan lupa untuk like Yunogo TV. 이마 리프팅이랑 안면 거상술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나이가 55세입니다. 55세요? 와.